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지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포트 편입을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을 놓고 보면은 연기금 수급이 지금 꽤나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잡혔다가 이틀간 살짝 매물을 출회를 시켰지만 또다시 이틀간 그 이상의 매물을 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연기금만 담는 게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기간, 금투, 보험, 투신 할 거 없이 다 담아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만 일단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물량이 지금 메이저 쪽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주가를 크게 올려왔던 수급 주체들 있죠. 이 부분들. 이 부분의 수급 주체들이 지금 여기서 변하는 것 같아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미 올려왔던 수급 주체들이 여기서 일부 지금 물량을 차익을 보고 있고 그 차익을 보는 물량들을 여기서 지금 메이저들이 담아내는 것 같죠. 국내 기관에서.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모든 리포트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가 기준이 15만 6,600원이에요. 근데 보통 지금 목표가 밴드를 보면은 최고 높은 게 한 18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죠. 신한투자증권도 최근에 1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또 올렸어요. 자, 대부분의 리서치 센터들이 지금 다 이스페타시스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 의견 내고 있고. 근데 주가는요? 반응이 많이 없어요. 계속 박스권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시장의 변동이 커요, 지금. 시장의 변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이 현상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옛날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그랬었어요. 자, 보시면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 때 보시면 주가가 이때 당시에도 사실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버팁니다. 이평들 물면서. 그리고 살짝 돌파했는데 또다시 밀리면서 이평들 물면서 버티죠. 결국 일정 부분 매집되니까 폭발을 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래요. SK하이닉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때 반도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 이때인데 반도체 쇼티지 현상 나오면서 워낙 이슈가 안 좋을 때였어요. 프레임 자체가. 자, 그럼에도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가 결국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수페타시스 쪽에서 초입 구간에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다른 반도체주 달릴 때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을 딱 세 가지 좀 길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다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어차피 PPT로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서버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신규 보고가 나왔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처럼 헤드라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왜 다시 강해졌나? 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AI 서버, ASI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속화가 걸렸어요. 자, 그로 인해서 다중저축의 MAB 수혜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조회수는 여러분들 막 500회, 600회 많이 찍을 때는 1000회, 이제 막 신규 채널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질 좋은 영상이다 싶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단원으로 넘어가면요. 수급과 리포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일단 최근에 블랙록이 3월 4일 날 이슈가 나왔었죠. 지분율 5%에서 3.99%로 내렸어요. 즉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국민연금이 3월 10일 날에 보고가 나옵니다. 738만 주 지분의 10%를 신규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럼 사실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은 수급이 어때요?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시장이 더 세게 반응하는 건 뭐냐? 수급보다 사실 증설에 대한 시계가 앞당겨졌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지금 3월 4일 날 목표가를 내면서 리포트에 무슨 말을 적어놨냐면 다중적중의 비중이 31%에서 올해 2분기만 되면은 8K, 그리고 27년 1분기 되면요 10K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3일에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올해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사실 이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더 세게 반응하는 것은요, 증설 시계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훼손을 시키면은 안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움직이는 쪽이 어디예요?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지금도 주도 섹터가 반도체, 뭐 그 안에서도 HBM 쪽. 이게 지금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 포스 쪽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1월 20일 날 AI 서버의 출하 증가가 무려 28%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ASIC 쪽에서 기반의 AI 서버 비중도 현재 28%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25년도 반도체 매출 SIA에서 2월 6일 날 이야기했던 거 7,917억 달러에서 올해 1조 달러까지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냐?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량이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ASIC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 역시도 동시에 28%까지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에 접근을 할 것이다. 주요 리서치 센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까지도 전부 다 동일한 프레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넘길 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의 수요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 딱 정답이 하나죠. 매집 말고는 없어요. 매집 말고는. 왜냐면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사람들한테 잊혀지거든요. 그럴 때가 여러분들 기관들이 노리고 기회를 보고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논리를 놓고 보면요. AI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의 고다층화를 만들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서버랑 네트워크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고다층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안에서 신호를 버티는 보드라든지 이 난도가 올라가면은 초고다층의 MLB 공급사야. 그리고 ASP 믹스가 같이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믹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이수페타시스로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 리포트가 AI 투자 총량은 많이 말해도 ASI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버 비중 상승 자체를 전면에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더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박스권 유지 꽤 오랜 기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버텼던 투자자들은요, 이제 여기가 출발 지점인데 여기서 다 매도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 노리는 거예요, 메이저들은. ASI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버 비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최상단에 두는 리포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이게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연결고리의 핵심인데, 근데 지금 서버 비중이 안 늘어납니까? 서버 비중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서버 출하랑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최상단에 두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과 밸류를 딱 놓고 보면요. 자, 2025년도 연결 매출이 얼마였어요? 1조 888억이죠. 영업이익이 2047억입니다. 제가 이것도 실적도 계속 이야기해드려요. 자, 물론 여러분들 밸류가 비싸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요. 추정
P&E가 32.6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신한에서 지금 매출을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173억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과거 실적보다 올해 숫자가 더 자주 언급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NH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신한이랑.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밸류가 비싸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장 속도가 멀티플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지, 그게 핵심적인 요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계금도 그렇고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이 후자 쪽이라는 거죠. 멀티플. 성장 속도랑 이 멀티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투자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적충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을 딱 여러분들 보시면요.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비중이 31%, 5배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025년도 다중저층의 매출이 876억이고 올해 추정치가 4,728억에서 4,800억이에요. 성장 배수가 얼마입니까? 거의 5배 이상이 넘어가요. 한 번에 1년 만에 5배가 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다중적층 MLB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 도로가 아니라 입체 교차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층층이 쌓여서 있는 상황에서는요.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흘려보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 TPU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 심화 우려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사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다중저층 MLB를 이수페타시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TPU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 심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꼬리표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도 꼬리표 달고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처럼. 이거는 당연한 수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되는 사업인데 할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증권은요. 2월 3일 고객사 내 점유율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순차적인 MLB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요. 800지용에서 기존의 400지 대비 ASP가 무려 2배에서 3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의 경쟁 비율을 놓고 보세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밑에 TTM도 있고요. 유니 마이크론도 있고요. 대덕전자도 있어요. 근데 대덕전자가 4등이고 유니 마이크론이 3등, TTM이 9.1%로 2등. 근데 이수페타시가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차이 나죠. 2등이랑 TTM이랑. 자, 그럼 결국 뭡니까? 매출 규모보다 이 이익률, 이게 먼저 튀고 있다라는 것은요. 공급에 대한 우위와 고부가 믹스가 이미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의 선행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덕전자보다 이수페타시스가 더 움직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대덕전자는 지금의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 핵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훼손을 시키면요. 내가 보는 그 시야의 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점유율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우위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수페타시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모니터링 포인트를 뭘 봐야 되냐면 3월 19일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 있죠. 지금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잖아요. 실적 발표, 이때 이연 매출에 대한 인식과 수주 강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올해 2분기에 하반기 8K 미터 제곱에 대한 부분들 확대, 순차적인 양산이 계획대로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일단 구조적인 상승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반대로 이제
수요일 안정화가 당연히 늦어지게 되면은 증설 속도가 빠르고 이익률 전환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할 시점은 뭐냐? 내년 상반기. 무려 8K 미터 제곱에서 10K 미터 제곱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되면요. 800G 1.6T 대응력의 확대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대응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2027년 추정치 자체가요. 지금 추정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배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리스크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치 투자로도 매우 좋은 자리고 단기 투자로도 봤을 때도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이수 페타시스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놓고 보면 되냐? 목표가 평균이 지금 대부분 다 16만 8천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뭐 16, 17, 17, 18이죠. 다 매수 의견입니다. 전체 증권사들이 평균치 내면요. 16만 8천 원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1만 원대죠. 자, 그럼 11만 원대 계리율로만 계산해도요. 약 48%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계리율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럼 이 수치를 붙이면 딱 그림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시총이 8조 3,500억 정도가 되죠. 자, 근데 2026년도 매출 전망이 1조 5,250억이에요. 그러면은 1조 5,600억으로 나누면요. PSR이 5.4배에서 5.5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비싼 측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재평가가 들어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국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요. 저는 무조건 방향 위입니다. 전체 충족이 관건이긴 하겠죠. 이 전체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걸어주는 드라이브가 당연히 커질 것이고 전체 충족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해도 위로 드라이브는 걸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위가 맞다. 제 개인적으로. 이 체크포인트 4개도 위쪽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다중적충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월마다 증설에 대한 수율 안정화가 나타나는지, 내년 상반기 때 로드맵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치로 보면은 15만 원에서 18만 원대 재평가 구간의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두 가지의 리스크는 딱 이렇게입니다. 수율 안정화 지연과 TPU 경쟁 심화. 근데 이거 TPU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쟁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당연히 많은 곳은요. 경쟁사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리스크라기보다는 안고 가는 그냥 과제인 거고요. 수요를 안정화 지연?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증설 속도만 빠르고 이익률 전환이 늦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다중저축의 31%, 8K 가동이 올해 숫자로 증명이 되는 시점이 주가의 상승 분수령으로 터져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마 분기점이 될 거고요. 그때 가서 내가 매수를 해서 이수페타시스를 잡으려고 한다? 아마 못 잡을걸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잡는 거죠. 투자 전략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뭐 여기서 2차, 3차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뭐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뭐 어떤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긴 호흡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 게 아니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 가치에. 그리고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프레임이 자꾸 머릿속에서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내 마음이 더 급해지고 못 볼 걸 계속 보는 현상들이 나와요. 보면 안 되는 걸 자꾸 보게 되고.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멘탈이 안 갈리고 버티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스페타시스 하나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만의 그 투자 마인드를 꼭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이스페타시스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무조건 매수해 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 뷰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용까지 토탈로 봤을 때 정답지를 내리면 돼요. 답안지를.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댓글에다가요.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쪽팔려 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물려 있거나 아니면 뭐 매수할까 말까 지금 뭐 고민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 쪽팔려 할 게 뭐가 있어요? 투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서치하고 인사이트 찾아보고 여러 가지의 거시적인 경제부터 해서 전부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전혀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거 없이 언제든 편하게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종목들 말씀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해서 그 종목들은 제가 체크를 통해 가지고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뭐 길면 일주일이 됐든 인사이트 다 찾아보고요. 해외 기사부터 전부 다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